옛날 옛적 지리산 아래 백두리 마을에는 심씨 성을 가진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 신봉길은 머리가 비상하고 장사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흥정을 할 때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끈질기게 달라붙어 결국 공짜로라도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재능 덕분에 그는 서울에서 장사로 큰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보세요, 아주머니. 이 천값이 너무 비싸요. 다른 가게에서는 절반 가격에 팔던데요. 아이고, 손님. 이건 최고급 비단이라서 원래 비싸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만약 이 가격에 팔면 저도 손해인데 아주머니도 안 팔리면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좋은 가격으로 합시다. 그의 끈질긴 협상에 시장 상인들은 결국 지쳐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언제나 손해를 보지 않는 거래를 했고 결국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신봉만은 순진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형과 정반대였습니다. 아이고, 이 소가 참 예쁘네. 그런데 전 주인이 눈물을 흘리네. 그는 하루 만에 소를 반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전 주인이 소와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봉만아. 너는 왜 이렇게 장사를 못하니? 네, 형한테 배워야지. 그러나 봉만은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소도 새 주인을 만나고 저는 좋은 일을 했으니 이게 더 기분 좋아요. 그의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이없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동했습니다. 봉만의 삶은 언제나 돈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듯했지만 봉만의 집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내 복자는 소박한 음식을 차려내면서도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었고 봉만 역시 힘든 일에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간장밥이야. 우와, 최고다. 간장밥은 우리 집의 특선 요리지. 그의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이웃들은 그를 부자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한 노인이 지나가다 봉만을 보고 물었습니다. 젊은이, 너는 항상 웃고 다니는데 그렇게 돈이 많단 말이냐? 아이고, 아니에요. 저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가족이 있고 매일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니 충분히 부자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탄하며 봉만이는 정말 신기한 사람이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돈은 없었지만 봉만의 삶은 누구보다도 풍요로웠습니다. 심할머니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에휴. 봉길이는 돈이 많아도 동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봉만이는 너무 착해서 늘 가난하고 이게 무슨 운명이냐. 심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보이는 작은 초가집. 그곳이 바로 둘째 아들 봉만의 집이었다. 그녀는 봉만과 그의 아내가 부족한 형편에도 불평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저 녀석은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잔데 돈이 있어야지. 심할머니는 결심했다. 아무리 봉길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신이 직접 나서야 했다. 그날 밤 그녀는 부엌에서 쌀을 퍼 작은 자루에 담았다. 손에는 약간의 돈도 함께 쥐었다. 이걸 봉만이한테 몰래 두고 와야겠다. 그래도 어미 마음을 모를 수는 없겠지. 다음 날 새벽, 온 마을이 아직 잠든 시간. 심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봉만의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손에 든 쌀 자루는 묵직했다. 마치 도둑이라도 된 듯 그녀는 마당을 조용히 지나 문 앞에 섰다. 이걸 조용히 놓고 가면 되겠지. 할머니는 조용히 쌀 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재빨리 돌아서려던 순간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심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큰며느리 유미선이었다. 미선은 팔짱을 낀 채
눈썹을 치켜 올리며 바닥에 쌀 자루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이 쌀은 뭐죠? 아우, 그게, 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내가 새벽 산책을 하다가 저기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는 걸 보고 주었지 뭐야. 미선은 순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 시어머니 70이 넘었는데도 창작력이 대단하시네. 미선은 시어머니를 본 이후 바로 복만의 집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대신 조용히 관찰하기로 했다. 그녀는 궁금했다. 그렇게 가난한데 복만과 복자는 어떻게 항상 웃으며 살 수 있을까? 며칠 동안 미선은 복만의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안을 엿보았다. 어느 날 미선은 복만의 집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복만은 낡은 옷을 입고 마당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다. 복자는 부엌에서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았다. 여보, 오늘 저녁은 콩나물국이야. 우와, 우리 집 최고급 요리네. 당신은 정말 뭐든 잘 먹어서 다행이야.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게다가 당신이 해준 음식이잖아. 둘은 마주보고 웃으며 식사를 했다. 미선은 이상하다는 듯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이렇게 가난한데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형님이라면 매일 돈 걱정에 얼굴을 찡그릴 텐데.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은 또다시 복만의 집을 지나치다가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날 저녁 복만과 복자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오늘 장에 갔더니 어머님이 몰래 우리 쌀을 사서 주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어머니가 우리 도와주려고. 응. 하지만 당신 알잖아요. 어머님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시잖아. 나까지 걱정되더라. 어머니도 참. 우리가 굶어 죽을까봐 그러셨나 봐. 하지만 우리는 괜찮은데. 그렇지. 우리가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하면 그걸로 충분한데. 맞아.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를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도 어머니가 힘들게 돈 쓰시는 게 마음이 안 좋아. 그들의 대화를 들은 미선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형님 원망 한마디 안 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날 밤 미선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봉길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형님은 이렇게 부자인데 왜 동생을 전혀 돕지 않는 거예요? 그 녀석이 가난한 건 자기 탓이야. 나는 내 노력으로 돈을 벌었는데 왜 동생까지 책임져야 하지? 미선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복만이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데도. 성실한 거랑 돈 버는 건 별개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각자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지. 당신 머릿속에는 돈 계산밖에 없어요. 가족의 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족이라도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 해. 그런 말이 나와요. 만약 당신이 하루아침에 가진 걸 다 잃고 빈손이 된다면 어떻게 살 거예요? 봉길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선은 남편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무리겠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미선은 남편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직접 복만을 돕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복만이 쉽게 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었다. 미선은 조용히 복만의 집을 찾아갔다. 평소처럼 작은 집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복만아, 나왔니? 형수님, 웬일이세요? 미선은 준비해온 돈을 내밀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이거 그냥 형수가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아. 형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복만은 두 손을 휘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저는 정말 돈이 없지만 빚을 지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의 말에 미선이 당황하는 사이 옆에서 지켜보던 복자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은 가난해도 자존심만큼은 부자예요, 형수님. 미선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눈앞에 두 사람은 돈 한 푼 없어도 늘 웃고 있었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남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돈이 없다고 꼭 불행한 게 아니었네. 오히려 형님처럼 돈이 많아도 하루 종일 돈 걱정만 하고 사는 사람이 더 불행한 거 아닐까.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선은 봉기를 찾아갔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야? 장사 이야기면 나중에 하자. 아니, 지금이야. 봉길은 아내의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당신 한번 상상해봐요. 어느 날 당신이 가진 걸 전부 잃고 빈손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지금 돈이 많아서 자신 있는 거지 돈이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봉길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은 돈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복만은 그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서야 봉길은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다음 날 봉길은 오랜만에 복만의 집을 찾았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동생의 집이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작은 초가집이었다. 낡은 기와와 허름한 대문, 바람이 불면 흔들릴 것 같은 벽. 하지만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봉길은 문 앞에서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았다. 복만과 복자는 허름한 밥상에 앉아 있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 몇 조각과 된장국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마치 진수성찬을 먹는 듯 행복하게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 여보, 이 된장국 너무 맛있다. 그럼 많이 먹어. 남은 거 내일도 끓여줄게. 봉길은 문득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는 돈이 많아도 맨날 돈 걱정인데 저 녀석은 왜 가난하면서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그는 한동안 문 앞에 서서 깊이 생각하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온 봉길은 바로 금고 앞에 섰다. 그는 조용히 금고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빽빽이 쌓인 돈다발, 반짝이는 금괴, 값비싼 장부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다. 돈이 많으면 뭐해? 가족도 없고 행복도 없는데. 그는 한숨을 쉬며 큰 돈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그것을 단단히 묶었다. 그날 저녁, 복만은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대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섰다. 형님. 복만은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봉길이 직접 집에 오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봉길은 아무 말 없이 가지고 온 돈가방을 식탁 위에 턱 놓았다. 받아라. 뭐야, 갑자기 돈을 왜 던져? 투자다. 형제로서의 투자. 와, 드디어 우리 형님이 돈을 제대로 쓰네. 봉길은 여전히 쑥스러운 듯 눈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괜히 오해하지 마. 그냥 내가 이 돈을 더 잘 쓸 것 같아서 그래. 형,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형이 직접 찾아와 준 게 더 기뻐. 그 순간 봉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 봉길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동생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진심으로 형제애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심할머니는 두 아들이 함께 농사일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아이고, 이제야 내 걱정이 사라지는구나. 그녀의 오랜 걱정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한편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선은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봐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모두가 웃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봉길은 깨닫게 되었다.